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9월 둘째 주 월요일 장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우선 중국 주식시장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했었는데요. 생각을 좀 바꿨어요. 왜냐면 장을 보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시간 오후 4시 25분 기준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마이너스 0.5%까지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나스닥이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견고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장과 중국장이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언제까지요? SMIC를 트럼프가 제재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같은 흐름상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SMIC를 제재하면서 이제 역수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한테 수혜가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또 그것 외에도 미국의 버라이즌의 이제 8조 원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8조 원 가량의 5G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굳건히 지켜줬고 그에 따라서 반사 수익으로 우리나라 5G 주식들이 조금 움직이는 흐름들도 보여줬습니다. 다만 뉴스 대비 조금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즉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고 8조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5G 주식들이 뭐 상한가 한두 개 치고 대부분 10에서 15% 이상 상승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좀 수혜를 못 입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뉴딜 관련 종목들이 계속 판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했죠. 장중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올라갔다가 뭐 다시 플러스 1%, 2%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만큼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테마주가 움직이는 그린 뉴딜 관련 테마주가 움직이는 하루였다라고 국내 증시는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 외에도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우선 중국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국주 관련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민감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중국주 관련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주 말씀드렸을 때 저희 이제 VIP 회원님들 중에서 중국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중국주 구독하시는 분들, 중국주 구독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중국과 싸움을 걸기 시작한 가장 원론적인 것은 자꾸 중국이 기축통화를 뺏으려고 한다. 달러화가 가진 힘을 자꾸 위안화로 옮기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역모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역모 같은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어, 미국과 중국 사이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이 먼저 선수를 쳤죠. 자, 요 부분을 조금 잘 읽어주시겠어요? 요 부분 제가 이거 일부 레포트에서 따온 건데 사실 뭐 제가 말로 설명해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라고 요거를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중국이 먼저 선수를 쳐서 우리 중국은 3세대 반도체에 대한 연구, 교육, 자금 조달을 굉장히 강화할 거야. 그리고 3세대 반도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모르셔도 돼요. 뭐 실리콘 카바이드 질화 칼륨들이 들어가는 칩인데 뭐 이런 게 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이런 게 이제 5G 무선 주파수 칩이나 또 군사용 레이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타게 될 EV 전기 자동차에 널리 들어가는데 이런 3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뚜렷한 선두주자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주권을 쥐고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딱 내리쳤는데 바로 미국 행정부가 중국 1위 반도체 파운드인 업체인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빠져나가려고 하면 미국이 이렇게 차단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단 단순히 이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싸우네. 저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면 조 바이든이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혹시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두 나라가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거고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 전 국민과 전 정부가 이 문제에 한해서는 중국과 대중무역, 대중에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을 대함에 있어서 아마 똘똘 뭉칠 겁니다. 그것이 공화당이 되었던 민주당이 되었던 아마 중국을 절대 가만 내비두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의 사활을 걸고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뭐 어떤 분들은 친중 성향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친미 성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식할 때는 그런 모든 개인적인 성향을 다 빼놓고 우리가 그냥 정말 냉철하게 경제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절대 중국이 현재로서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최근에 발간된 레포트들을 읽어보면 제가 이제 영국에서 발간된 레포트들도 최근에 조금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 관련된 레포트들이었기 때문에 읽어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시진핑이 사실 유럽에 정말 많이 공을 들였어요. 왜? 중국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중국 하는 짓이 중국의 기업들이 혹은 중국 정부가 하는 짓들이 뒤통수 지는 짓들이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기사에서도 그런 거 중국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중국 편은 없다. 근데 지금 그게 사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압박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 정말 미국과 싸울 거였으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해놓고 모든 나라를 중국 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해볼 만한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 지구 전 세계 어디에도 중국 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중국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그리고 점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경제 민생도 많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 중국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유럽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편이 되어줬어야 되는데 유럽조차 화해의 제재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도 중국 자국 내,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를 빼놓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수주를 빼놓고는 견딜 구석이 없는 지금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둘러봤을 때 중국의 이제 수출주라든지 특히 반도체, 테크, 5G. 근데 5G 주식 중에서도 왜냐면 중국 내에서도 5G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5G를 담당하는 회사는 굉장한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왜? 해외에서 수입을 못 해오잖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A전자, 그러니까 뭐 암흑의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동안 중국과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미국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거기까지 지금 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해천미업 같은 이 해천미업이란 주식이 중국 내 조미료 시장 1등 기업입니다.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다시나나 요리에세스, 연두라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를 파는 회사라고 인지하셔도 되는데 아니 왜 그러면은 그렇게 잘 가던 내수주가 왜 떨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3일 동안 계산을 해볼까요? 하루에 하한가가 마이너스 10%인 중국에서 3일 동안 12%가 떨어졌으니까 거의 하루에 4%씩 떨어진
떨어진 거네요. 우리나라 따지면 하루에 12%씩 매일 3일 연속 떨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11선, 21선 이런 거 거칠 것 없이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는 해천미업의 바닥은 여기입니다. 155. 여기에서는 아마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라고 현재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해천미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현재 들고 있지, 홀딩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걸 지금 언제 사야 되나 하고 시간만 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고 제가 지금 무서워서 이거를 와, 해천미업 떨어지네,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디에서 하락이 멈출 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내가 어디서 한번 받아봐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해천미업이라는 주식은 완벽한 중국의 내수주기 때문이에요. 내수주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제가 작년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작년 글쎄요. 작년 12월부터 관심권에 두고 올해 1월부터 내내 매매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이 항생전자라는 주식입니다. 코드번호 600570. 항생전자라는 주식인데요. 이 주식도 전자주식 치고는 굉장히 내수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그리고 또 이 항생전자라는 주식은 중신증권과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주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게 많은데 그냥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천미업처럼 이거를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 친구가 지금 이게 기간 조정일까 가격 조정일까라는 고민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온전히 저의 포커스는 중국 주식에 있어서 포커스는 딱 내수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무엇을 쓰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테크 관련 주식이긴 하지만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 왜냐면 텐센트는 자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기업이잖아요. 물론 100%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꽤 많은 비중을 자국에서 소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카카오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NC소프트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될 수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 플러스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올 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 친구를 어디서 한번 다시 내 포트에 담아봐야지라는 고민을 하지만 이렇게 내수와 전혀 거리가 먼 주식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중국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이제 구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엄연히 살펴보면 우량주 2선을 포함해서 또 이제 드린 모든 종목들이 하나도 수출과는 크게 그러니까 1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 비교적 내수에 관련된 주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엄선을 했던 거고요. 오늘 이제 중국 상해 지수가 마이너스 1.87% 빠져서 3292선, 3300을 깼어요. 그리고 심천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3%, 13,284선. 이것도 이제 13,300선을 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심천이 오늘 좀 유난히 많이 떨어졌고 상해도 뭐 오늘 비교적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글쎄요. 왜 저는 상해 종합지수가 이렇게 떨어져도 두렵지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뭘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상해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두렵지가 않네요. 자, 우선 요 차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중국 위안대 달러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중국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었으면은 위안 달러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흐름이에요. 왜냐면 얘는 위안은 아, 중국 정부에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인위적이기는 하죠. 우리나라 원 달러 대비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고 계속 중국 위안화의 흐름이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하방을 지금 경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위안 달러에도 큰 문제가 없고,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는 어떤 레포트들이라든지, 뭐, 중국 내의 어떤 움직임도 뭐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할 때는, 요번 주까지는 중국 시장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번 주까지도 조금 중국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 그 어려움에는 급락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중국 시장이 다시 이 올렸던 걸 다 원점으로 돌아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 이때 갭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요 두 개의 갭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 가장 최악의 경우 3150선이나 3100선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중국 주식이 떨어질까라는 또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언젠가는 이 갭을 메우러 떨어지긴 오겠지만 이게 과연 한 번에 이렇게 와서 이 갭을 메우고 갈까? 이게 생각보다 꽤 큰 갭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지수가 그러면은, 지금 오늘 뭐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3,300이라고 해도 150포인트가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의 3% 정도가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번 주 내내 조금씩 떨어져서 저 갭들을 메울 것인가, 안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가 오늘 저녁에도 미국 나스닥이나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을 보면서 조금 더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안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 말씀은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수주에 대한 저의 비유는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심화되는 이상,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중국이 자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삼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미국에 자꾸 대항하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중국 전반적인 내수주를 제외한 다른 주식에 있어서는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다 보면은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집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한번 어떤 게 가장 매도가 많이 나왔는지 볼까요? 뭐 황서제약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한 템포 내려왔다가 이렇게 좀 보시면 한 템포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오늘 또 다시 21선, 61선 동시에 깨는 흐름. 안 좋은 흐름인 거죠. 1위 실업도 참 좋았었죠. 참 좋았었는데 뭐 이 친구는 워낙 여기 갭이 크니까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갭 메우러 내려올 것 같고 국제여행 같은 경우에도 요런 거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이난 관련된 주식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하이난 테마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박스권 그려놓고 대응하기가 꽤 나쁘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중국 국제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코로나의 여파도 어느 정도 있지만 중국은 워낙 중국 내 여행도 내수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눌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 올라와서 저점 찍었던 뭐 요 날 정도로 혹시 내려온다. 제가 볼 때는 180위안, 190위안에서 하락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이하로 더 내려온다면 그땐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시는 해외 주식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중국 내, 중국 본토 내에서 나오는 레포트들이나, 홍콩에서 나오는 레포트들을 읽어봐도 복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는 분들이 대다수지 이것을 나쁘게 보는 분들이 대다수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이 꽤 세게 일어나는 모양새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격 조정이 왔었을 때는 올려놓은 것의 반절 정도에서 가격 조정이 끝나야 가장 아름다운 조정인데 지금 반절의 모습도 좀 깨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제가 지금 매수로 한번 바꿔봤어요. 매수로 바꿔보면 역시 1번과 2번에 해천미역과 프로야 화장품이 올라와 있죠. 역시 내수가 뒷받침되는 주식들이, 물론 항서제약은 오늘 매수 3이고 매도에서는 1이었으니까 매도가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해천미역 같은 경우는 매도 순위에 없었잖아요. 프로야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금 지금 비록 중국 주식이 하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의 포커스도 내수주 위주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하고, 그리고 어디가 바닥일지는 솔직히 그 누구도 모르죠. 어디까지 이 조정이 이어질지. 제가 볼 땐 이번 주가 마지막인 건 맞을 것 같는데 그 강도를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더 연구를 해봐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VIP 분들에게 한번 한 번 더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동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국내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